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원달러 환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지금 원달러 환율 수치가 1550원에서 뭐 1548원?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고 하는데, 행간에는 누군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이제 진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 근거는 이제 미국의 달러가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아직 많아서 수치상으로 2026년 5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가 4,269억 달러가 있습니다. 결국에 1998년에 이제 IMF 때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없었던 거와 비교하면은 지금 IMF가 터지진 않을 것이고, 결국에 이제 달러가 우리나라도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수출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데, 과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그 상관관계로 보여지는 게, 수출입 달러가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좀 강세로 가긴 하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번에는 좀 통하지 않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이, 외환보유고에 있는 뭐 4,200억 달러가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가 그 많이 풀리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보면은 환율이 1,550원으로 잡았을 때 외환보유액의 원화 환산액이 한 662조라는 거고, 결국 26년에 4월 기준에 이제 광의통화가 원화 기준으로 4,165조가 풀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M2가 결국에 그것보다 6배 이상 큰 건데, 물론 M2 전체가 한꺼번에 달러로 바뀌는 게 아니긴 하지만 국내 원화 유동성이 외환 방어력보다 훨씬 더 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도 원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풀면 그 수급상에서 원화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외환보유고가 4천억이 넘게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이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또 쓰면서 달러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또 50조가 그동안 매도가 또 빠른 시일 내에 되면서 달러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다시 이제 1,550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외환 보유액은 한정되어 있고 원화 유동성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집에 비상금이 있다고 했을 때 씀씀이가 너무 크면 계속 버틸 수 있는 것과 비슷한데, 한국이 달러 비상금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동안의 부동산 부양이나 저금리나 대출을 확대시키고,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확대나 재정지출 증가, 뭐 금융시장 부양 과정에서 원화가 계속 풀렸어요. 그럼 미국은 달러를 안 푸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만, 그 미국에서 푸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의 GDP에 비할 바는 아닌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좀 상대적인 그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원화가 많이 풀린 상태에서 달러가 귀해지면 원화의 상대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모든 돈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하면, 달러는 전 세계가 원하는 돈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원화는 한국 안에서만 주로 쓰이는 돈이어서 수요가 없습니다. 결국 달러가 부족해지고 원화가 많아졌을 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결국에 달러가 나중에 향후 2,000원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방향으로 원사이드로 꾸준하게 수직선으로 올라가긴 않겠지만, 이런 등락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1,000원대에서 1,500원까지 꾸준하게 올라왔었죠.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은 달러를 벌어야 하는 나라라면 결국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고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달러를 유치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몰리고 있고, 미국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AI 투자나 뭐 미국 기술주가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경제가 망해서만 원화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너무 강하고 달러가 너무 매력적이면 원화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한국의 자금 시장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원화를 좀 매도하고 나가잖아요. 요즘에는 한국 시장 코스피가 너무 좋아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냥 환 해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원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환해질하면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에 원화 수급은 없는데 그냥 그 주식만 사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글로벌 자금들도 원화는 기피하는 거죠.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나 미국 예금이나 미국 주식이나 미국 AI 기업이나 이런 자산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돈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한국 내부에서도 달러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개인이 해외 주식 투자를 이렇게까지 많이 안 했고,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미국 기술주 같은 나스닥이나 달러 채권도 살 수 있고,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기관 투자자나 국민연금도 해외 자산 비중이 있고, 기업들도 해외 설비 투자를 할 때 달러 결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벌어오더라도 그걸 원화로 환전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수출로 달러를 벌어도 그 달러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자산 매입으로 빠져나가면 환율 안정 효과가 제한되는 거죠. 이렇게 과거와 달라진 점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수출이 잘 되면 원화가 강해지는 흐름이 비교적 명확했는데, 수급상에서 뭔가 이 교란하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한국 기업이 달러를 벌어오면 국내로 달러가 들어오면서 달러 공급이 또 많아지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수출이 좋아도 원화가 반드시 강해지지 않는 거가 동시에 해외 투자 수요도 너무 커졌고, 반도체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벌어도 국민연금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또 미국 자산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사기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아요. 결국에 경상수지 흑자만 보고 환율은 내려가야 한다는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거를 보면은 이게 뉴노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동의는 됩니다. 그렇게 보면 또 문제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요. 원화가 약해지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적어도 쉽게 내리지는 못하는데, 한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커서 금리를 많이 올리면 당연히 원화가 강해질 텐데, 부동산이나 자영업이나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이 너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포장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이 딜레마는 원화 약세를 더 키우는 것이고, 미국이 강한 경제와 기축통화지를 바탕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한다고 해도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내부 부채가 터지면서 오히려 원달러가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환율 방어와 내수 방어 사이에서 애매한 선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장의 이 딜레마를 알기 때문에 원화가 더 약해지는 거죠. 외환시장은 중앙은행의 말보다 밑단에 있는 구조를 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이 과도하다고 말해도 시장이 그럼 금리 얼마나 올릴 수 있는데 라고 묻는다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해도 시장은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쓸 수 있는데 라고 이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죠. 말로는 환율을 누르는데 이게 원화가 많이 풀려 있는 거고, 미국 금리가 높고 달러 수요가 강하고 국내 금리 인상 여력이 제한적이면 환율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받습니다. 이게 옆나라 일본도 똑같아요. 엔화가 매우 약한데 이제 엔달러 기준으로 160엔, 162엔 정도로 가면서 지금 이제 일본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 계속 못 올리잖아요. 뭐 조금씩 올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는 또 다른 이슈를 생각해 봤을 때 수입 물가가 있어요. 한국이 이제 에너지나 원자재나 너무 잘 알듯이 식량이나 모든 것들을 해외에 의존해서 가져옵니다. 그렇게 보면 기름값이나 가스값이나 뭐 밀가루, 뭐 커피, 과일, 원자재, 무슨 장비에 필요한 모든 부품 가격이 올라가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이런 그 연쇄적인 결과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면 내수는 더 눌리고 가계부담은 커지고 경기 불안이 더 심해지니까 외국인은 한국 자산을 덜 사고 다시 원화가 약해지는 거죠. 환율 상승이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붙잡는 거고, 금리가 내수를 누르는 거고, 내수 둔화가 다시 원화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에 지금 외환보유고가 많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결국에 달러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던 그때와는 달리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있고 기업 경쟁력이 있고
금융 시스템이 과거보다 훨씬 강한데 지금의 문제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이 구조적 약세와 생활물가 압박인 것이죠. 결국 국가가 당장 망하지 않아도 서민의 지갑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환율이 계속 올라갈 만한 이유들이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고 올라갈 만한 이유만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씁쓸한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